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순국권의 혼술 9월 21일 목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결국 체포동의안 가결됐습니다. 이제 몰락의 길로 들어섰는데 아마 내일부터 민주당 안에서 본격적인 당권 투쟁이 벌어질 겁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이낙연, 또 문재인, 사실상 정치를 재개한 문재인, 그리고 그 세력들, 숨어있던 정세균 세력, 또 김부겸, 여러 사람들이 지금 서서히 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할 텐데, 이재명은 이제 막바지에 몰렸습니다. 특히 오늘 동료 의원들, 민주당 동료 의원들 중에서 한 3, 40명이 대거 이탈을 하는, 자, 그 3, 40명 이탈한 사람들은 이 당 지도부를 바꾸자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탈을 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데 동참을 했죠. 자, 그래서 당권 투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재명의 위치, 본인은 구속돼도 옥중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급박해왔지만 이미 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체제는 사실상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당권 투쟁이 벌어지는데, 일단 오늘 저녁에는 오늘 낮에 있었던 그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시키지 못하고, 부결을 시도했지만 부결되지 못하고 결국 가결돼서 이재명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길로 들어서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인데, 일단 오늘 295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표 4 이렇게 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과반수가 넘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에 동조하는 의원들, 또 정의당, 이렇게 원래 가결을 하려고 했던 의원이 한 120명 되는데, 이 찬성표가 149가 나왔다면은 29명이 민주당 쪽에서 이탈을 한 거죠. 이 29명은 정확히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비명계, 그 중에서도 이낙연계가 한 30명 남짓됩니다. 그래서 이낙연계에서 대거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렇게 분석이 가능한데, 자, 이런 이런 조짐이 이재명이 그냥 모르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냥 부결 분위기, 동정표도 지금 있고, 이재명이 앞장서서 개딸들이 나서서 무슨 리서트도 올리고, 그 상황을 믿고 있지는 않았겠죠. 다 내부적으로 표 분석을 했을 겁니다. 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표 분석을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저번에 1차 투표 때 이탈했던 그만큼만 이탈을 해도, 이거 가결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낙연계를 중심으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는, 특히 만약에 지금 이재명이 기사회생을 하면은 이재명 쪽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지금 국회의원이 아닌 이재명의 라인에서 다 몰려와서 이낙연 쪽 현역 국회의원들, 아니면 문재인 쪽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뺏어간다. 자, 그런 공포감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자체 표 분석을 한 결과, 자칫하면은 가결이 될 수도 있다. 이래서 병상에서 긴급 대책 회의 같은 것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본명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재명과 이재명 신복들이 병상에서 그런 회의를 하려고 큰 성모병원에 있지 않고 저쪽에 자기 팬들이 많이 있는 그 병원으로 간 것이죠. 어쨌든 거기서 비상대책회의, 병실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한 세 가지 정도 이 방어막을 쳤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하나는 D-2일째,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하기 D-2일, 한 그제쯤, 그리고 그제 사이에 이 한덕수 국무총리 갑자기 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맞춥니다. 해임 건의안 표결 날짜를 딱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되는 D-Day로 딱 맞췄죠. 그래서 이 해임 건의안, 한덕수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먼저 표결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 결집 상황을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한동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뭐 말대로 건의의 아니니까 이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신경도 안 쓰고 그대로 이어갈 텐데 어쨌든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를 시키는 이런 일들도 전부 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써먹은 겁니다. 그 앞에 딱 배치를 해서 결속을 다지는. 자, 이게 하나 제1방어선이었고 이재명 입장에서 제2방어선은 이재명이 직접 내린 그 부결 지침입니다. 부결. 그 어제 느닷없이 명상에서 뭐 장문에 그 글을 써서 저는 이게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해석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D-1일 체포동의안 표결 D-1일에 갑자기 부결시켜 달라고 업소를 하는 이게 두 번째 방어선. 그리고 세 번째 방어선은 오늘 D-Day 오늘 오전에 있었던 어떤 딜 제안입니다. 딜 거래 흥정 거래 제안이죠. 박강원 원내대표 비명계입니다. 박강원은 이낙연계죠. 박강원 원내대표를 병실로 오전에 불러서 D-Day 오늘에 불러서 공천을 보장을 할 테니 그 비명계 몇 사람 공천을 보장을 할 테니 부결시켜 달라 이런 딜을 제안을 했다. 이런 세 단계의 이 방어선을 쳤죠. 자, 그런데 이 방어선이 모두 무너지고 오히려 패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당 안에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이틀 하루 앞두고 또 당일 이렇게 벼락치기로 이 방어선을 치니까 그게 쉽게 허물어져 버린 거죠. 첫 번째 방어선 한덕수 사상 최초로 이 해임 건의안을 가결을 시켰는데 자, 이탈자들, 오늘 그 이탈을 한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또 부글부글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정도 되는 이런 그 큰 정치 이벤트, 뭐 구속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런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말 필요할 때, 당이 필요할 때, 그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이런 걸 막 내걸고 지지층 결집을 하고 윤석열 정부로 공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재명이 뜬금없이 자기 방어하려고 그 카드를 써먹은 겁니다. 그것도 체포동의안 임박해서 부랴부랴 급조해서.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탈자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이재명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요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더 굳건하게 이탈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됐고 두 번째 방어선 부결시켜달라 병상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이건 그냥 패착입니다. 패착. 본인이 다급하니까는 이 부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일단 이 민주당 안에 세 부류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가결을 시키겠다고 결심을 한 비명계, 부결을 시키겠다고 막 의지를 다지는 친명계, 또 하나는 그 사이에 경계선에 있는 그룹이 있죠. 이 경계선에 있는 그룹이 제가 볼 때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딱 이 30표가 반란표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1차 체포동의안 투표할 때 이탈을 한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이탈을 한 사람이 31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30명 정도는 여전히 경계선에 있다. 자, 이렇게 보는데 나를 부결시켜달라.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부결을 시키기로 결심을 한 친명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그대로 그래. 부결시키기로 했으니까 부결시키자. 자, 그런데 가결을 결심한 이 비명계, 여기서는 아니, 가결시켜달라고 이렇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으니까 가결시켜달라고 말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거꾸로 부결시켜달라 이러니까는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결시킬 결심을 그대로 굳혀버리는 거죠. 이 상황에서 움직인 것은 경계선에 있는 30명의 의원입니다. 딱 지금 30명 이탈을 했는데 경계선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역효과를 낸 거죠. 어떻게 할까? 가결할까? 부결할까? 하루 전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단식을 하는 이유도 그럼 전부 다 이거였느냐? 자기 부결을 위해서 딱 부결하는 날짜에 그러니까 구속영장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병원으로 가고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날짜에 맞춰서 부결시켜달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니까 경계선에 있던 의원들이 완전히 분노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금씩 단식에 의해서 불고 있었던 동정론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자, 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방어선은 오늘 아침에 쳤습니다. 부라부라 방어선을 쳤는데 뭐냐면은 이 오전에 그 이재명이 있는 녹색병원으로 자,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녹색병원에 자리 잡은 겁니다. 녹색병원으로 박강원 원내대표를 부릅니다. 불러서 약간 일부만 그 둘이 만나는 장면, 이재명과 박강원이 만나는 장면을 공개를 하죠. 그리고 브리핑을 할 때는 박강원이 단식을 이제 중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재명은 지금 전혀 변화의 움직임이 없다 뭐 이러면서 단식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공개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변에 아무도 없이 20분 동안 이재명 그리고 친 이낙연계의 박강원 두 사람이 병실에서 마지막 밀담을 나눴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그 밀담 내용 중에 박강원이 이 투표 직전에 그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이재명의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부결시키자고 하면서 이재명이 이런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앞으로 통합적인 당 운영을 하겠다.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하지 않겠다. 이것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통합적 당 운영에 도움되는 기구가 필요하면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이재명이 이야기했다. 병상에서. 자, 그러니 부결시켜달라. 뭐 박강원 뭐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부결시켜달라 했죠. 근데 이게 씨도 안 먹힌 겁니다. 그 이미 이탈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한테는. 왜 그러냐면은 뭐 이런 말을 해온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또 특히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구를 그때 혁신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죠. 자기가 이재명이 위기에 몰리니까는 당을 혁신하겠다. 그런데 두 번 다 김원경까지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혁신위원회에 앉혀서 오히려 이재명 체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엉터리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뭐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전혀 감동을 하지 않은 거죠. 오늘 D-Day 바로 직전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그런 이재명의 메시지가 전해졌어도 아무도 감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어선이 무너졌는데,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재명이 막판에 병실에서 박강원에게 이런 제안도 했다는 거죠. 이 체포안을 부결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비명계에게 공천 지분을 보장하는, 비명계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지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거고, 그 앞서서 제가 문재인과 이재명의 밀약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30명 정도 공천을 확실히 보장을 해주면은 부결시켜 주겠다. 뭐 이런 그 밀약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일종의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과 이낙연계의 밀약설이 되는 거죠. 밀약.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 밀약이란 것이 어떤 확실한 담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말은 오갔지만 이것이 실제로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그날 오후에 표기했는데 오전에 해가지고 이것이 진전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급하니까 이것저것 막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이 부결을 시켜주면은 새 지도부를 꾸리자. 이재명이 내가 물러나겠다. 새 지도부를 꾸리자. 구속만 안 되면 되니까 일단 부결을 시켜다오. 그러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뭐 이런 제안까지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오늘 급박하게 이재명이 본인이 구속될 위기를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마지막까지 어제 D-1, 오늘 D-Day 마지막까지 이런 여러 가지 방어선을 다 설치를 했지만 결국은 모든 방어선이 다 무너져서 이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